자, TOC, CCPM 중에서 오늘은 크리티컬 체인, 내가 우리말로 에러 사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CPM의 앞에 두 글자가 크리티컬 체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그게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는 그 지난 시간에 자료에서 내가 배포했던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 이제 CCPM 방식으로 그리자면은 백워드로 그려놓고 또 포워드로 가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자.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들을 우리는 태스크라고 한다. 과업이란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데, 일단 내가 이거를 퍼트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만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 CCPM 네트워크하고 대비해서 이름을 그냥 퍼트 네트워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퍼트 네트워크 자체도 CCPM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퍼트 네트워크하고 CCPM 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나중에 그 작업 소요 기간을 다룰 때 달라지고, 또 거기에 이제 버퍼 관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정도의 데이터, 그러니까 태스크가 있고 또 거기에 작업을 하는 자원이 있고 이런 소요 기간이 있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이런 퍼트 네트워크로 그리는데 충분하고, 또 일단 이걸 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퍼트 네트워크를 먼저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크리티컬 체인을 찾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CCPM 다이어그램 네트워크를 또 그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퍼트 CPM, 퍼트 네트워크, 퍼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고 수정 보완했다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DBR을 해도 MRP가 불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랬지. 그것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이거 마찬가지다. 자, 하여간 이 정도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겠다. 저런 자료가 있으면은. 그래서 퍼트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것을 하지만은 그 중에 이 에러 경로, 크리티컬 패스라는 것을 찾습니다. 이거를 찾는 방법은 또 생산관리 시간에 다 강의를 했었죠. 여러분 배웠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좀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과업입니다. 용어가 좀 통일이 안 됐는데, 이런 각 과업들이 소요 기간이 이제 이렇게 걸린다고 했을 때 빨리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빨리 끝나는 시간, 그런 것들을 포워드 방식으로 쭉 이렇게 잡아가죠. 정해가죠. 그 다음에 포워드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과업의 완료 시점이 정해지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백워드 방식으로 여기에 늦은 완료 시간, 늦은 시작 시점 이런 것들을 정해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워드 방식으로 이런 시작 시간, 이런 완료 시간, 또 이런 시작 시간, 이런 완료 시간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일에 시작한다면 30일 걸리니까 30날 끝나고, 또 여기에서는 바로 이어서 시작한다면 1.2가 31일 날 시작을 해서 20일 걸리니까 50날 끝난다 이 말. 그러면은 또 3. 이 과업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날이 51일 날이고 30날 걸리니까 80날에 끝난다 이 말. 그럼 여기에 이제 80날이 끝난다고 했을 때 백워드로 해서
이게 이제 가장 늦은 시간이야. 늦은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늦은 시작 시간, 또 여기에 늦은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늦은 시작 시간 이렇게 빼고도록 정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테이블에 칸을 메꾼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여유 시간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여유 시간이 이런 그 늦은 시점과 이른 시점의 차이, 이거를 완료 시점 기준으로 해도 되고 시작 시점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는 지금 차이가 없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20날 차이가 나고 여기도 20날 차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태스크들, 활동들 말고 여기가 차이가 없는 총 여유 시간이 0인 이러한 태스크들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거기에서 크리티컬 패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1.1, 1.2, 3 1.1, 1.2, 3 이 태스크들이 하나의 패스를 형성하는데 그게 크리티컬 패스다 이 말이에요. 크리티컬하다 그 말은 가장 어렵다, 에러가 많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그 크리티컬한 태스크들이 완료가 되면은 프로젝트도 완료가 된다고 본다.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려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말이 크리티컬이거든요. 크리티컬. 그러한 태스크들의 집합을 우리는 크리티컬 패스라고 그런다. 패스라는 것은 이렇게 작업의 순서를 쭉 따라갔을 때 쭉 이어진다 그 말이야. 그게 패스야. 패스. 그러니까 이 작업 다음에 이 작업하고 이 작업 다음에. 근데 얘들이 가장 길다 이 말이야. 여유 시간이 제로다 그 이야기는 가장 길고 쉴 새 없이 이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의 의미죠. 그래서 작업의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에러 경로, 크리티컬 패스를 구해서 그걸 중심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PERT 또는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 CPM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었고, 그게 1960년대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 계속 사용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PERT CPM의 방식의 프로젝트 관리가 한계가 있다. 뭔가 부족한 점, 뭔가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로는 자원의 제약을 여기에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능력 계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능력이 충분하다. 부족한 점은 없다. 그래서 작업 순서만 반영을 해가지고 경로를 찾고 계획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하나의 자원이 두 개의 과업을 동시에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까지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인 계획이 되어버리는데, 근데 이제 초창기에 그랬다가 지금은 이런 그 문제를 알아가지고 PERT CPM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중복 사용되는 것을 이제 해소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 자원 경합을 해소해가지고, 경합이라는 게 하나의 자원이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거를 해소를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뭐냐? 하여간 계획을 세웠지만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에러 경로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실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원 경합을 해소까지 해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계획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자꾸 바뀌고 그러면서 에러 경로 자체도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크리티컬 패스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원래 나올 때는 크리티컬 패스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자, 그것이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크리티컬 패스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그걸 찾아서 그거 가지고 무슨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너무 자주 바뀌니까 하다 보면 바뀌고 바뀌니까 그만큼 활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뭔가 기준으로 삼아서 하려면 그게 안 바뀌어야지. 근데 조금 하다 보면 바뀌어 버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준으로 삼아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 퍼트 CPM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해도 크리티컬 패스가 그 관리의 중심이 되지는 않고 그다지 큰 하나의 그 어떤 중심점이 못 되고 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보더라도 크리티컬 패스를 구해가지고 그걸 계속 쓰는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걸 전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차 크리티컬 패스, 그게 바뀌었냐? 그러면은 2차 크리티컬 패스, 3차, 4차, 5차 그런 크리티컬 패스에 바뀌는 히스토리 관리를 하게끔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히스토리 관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관리를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구나. 현상을 보여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정 관리를 해서 프로젝트 납기를 시키고 당기고 뭔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도구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크리티컬 패스가. 도구로 쓰이지 않는 크리티컬 패스는 활용 가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퍼트 네트워크가 걸어져 있다. 오케이. 거기에서 어떤 태스크든지 이제 하나의 그 관리 자료로 쓰일 뿐이지 크리티컬 패스가 중심이 되지는 못한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보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완료 확률이 얼마나 되냐 등등 비용도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론은 전개를 하고 있지만 실용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에러 사슬이에요. 자, 간단하게 모양을 보이면은 아까 여기에서 크리티컬 패스, 에러 경로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녹색 자원이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 구간은 녹색 자원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조금 중첩되지 않게 이거를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늘어나고 아까 있었던 크리티컬 패스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여기는 이거 다음에 이 작업을 한다는 작업의 순서만 표시를 해줘서 바로 이렇게 이어서 그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작업의 순서뿐만 아니라 자원의 가용성, 자원이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작업 순서뿐만 아니라 자원의 가용성까지를 생각을 해서 다이아그램을 다시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현실적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걸리는 기간은 크리티컬한 그 요소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기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태스크들은 요 세 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요 네 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패스라기보다는 뭔가 사이에 연결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요것은 패스지만은
요 네 개를 패스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해. 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서 체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우리는 크리티컬 체인이라고 그래요. 크리티컬 체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해보자. 그랬을 때 이 네 개가 프로젝트의 완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걸 중심으로 관리를 해도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개가 끝나면은 프로젝트는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얘가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진행을 해오면 된다. 역으로 이 프로젝트가 끝나려면 이 네 개가 완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일정 관리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자원 평준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자원 평준화 또는 자원 경합 해소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서로 이 녹색 자원을 가져가겠다고 여기서 경합하고 있어. 이 태스크들이. 그 경합을 이제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로사슬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제 CCPM 방식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려면. 근데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크리티컬 페이스를 구한 다음에 자원이 경합하고 있는 그러한 태스크들을 이렇게 풀어만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적은 것은 약간 공식적으로 뭔가 약간 프로세스 중심으로 한번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과업의 평균 소요 시간을 정하고 자원을 할당해. 그게 버트 네트워크야 사실은.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오케이, 거기까지는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업들의 가능한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버트 네트워크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강조한 것은 가능한 늦은 시간을 중심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프로젝트의 그 목표 완료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표 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백워드로 이 과업들의 일정을 이렇게 좀 열거를 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처럼 앞에서처럼 얘가 80날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 80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얘는 30일 걸리니까 51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늦은 완료 시점, 늦은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에 있는 태스크들의 일정을 계획한다 그 말이에요. 이 레이트 기준으로 이것들을 쭉 늘어놔라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목표에서 이쪽으로 당겨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TOC는 항상 목표 중심이라고 그랬거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날 끝난다면은 오케이, 그 80날 끝나는 것으로만 맞추면 돼.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취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정보 축적에서 시행착오가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굳이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늦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서 혹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반영을 해서 일을 실행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미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수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힘이 들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렇게 작성한 다음에 자원 경합을 해소를 합니다. 근데 자원 경합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단 에러 경로, 크리티컬 패스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까도 있는 것처럼 이거를 경합이 있는 게 어떤 거냐? 찾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게 이제
그 작업 순서로 봐서는 제일 긴 경로이기 때문에 작업 순서의 측면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 태스크들이 크리티컬 체인으로 들어올 확률들이 많아요. 근데 하여간 이 크리티컬 패스를 구해서 자원 경합을 해소한다. 이게 크리티컬 체인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재배열을 해가면서 모든 자원 경합이 없어질 때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중에서 골라내면 됩니다. 자, 한번 실습을 또 해봅시다. 오케이. 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하고 조금 다른데, 이 아크가 태스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태스크의 이름은 1,2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1,2 그래서 가로를 치면은 되죠. 또 요 태스크는 1,3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액티비티 on 아크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또는 AOA 다이어그램. 어떤 경우에는 노드를 태스크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고 평균치 값으로 하고, 여기 있는 알파벳이 그걸 수행하는 자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이제 퍼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에러 공정을 구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하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태스크들이 있고, early start, late start, early finish, late finish 해서 시작 완료 시간을 하고, 여유 시간 토탈 슬랙입니다. TS는 총 여유 시간이 제로인 것들을 찾아서 패스를 만들면은 요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돼요. 1, 2, 2, 4, 4, 5 이렇게 찾아. 이게 크리티컬 패스 에러 경로를 찾는 거야. 근데 여기를 보니 지금 1, 2, 2, 4, 4, 5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트 차트를 그려놓고 보니 얘가 크리티컬 패스인데 이 두 개의 태스크를 A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와 3, 4의 태스크를 A라는 자원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 3, 4의 태스크를 보면은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8일만큼 작업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여유가 좀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또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맞춰도 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게 돼 있어. 근데 아무리 얘를 이쪽으로 당겨서 중첩이 안 되게 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10에서 12 이 사이에서는 이 A라는 자원이 이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나온다. 이게 지금 A라는 자원을 놓고 이 두 개의 태스크가 이 기간 동안에 경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돼. 그러려면은 얘를 더 이쪽으로 밀어야지. 이쪽으로 더 가져와야지. 그러면은 사실 이 간트 차트가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3, 4가 이렇게 뒤로 밀어지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예상 완료 날짜가 22일이었는데 여기가 24일로 되면서 얘는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이제 구간에서만 작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해서 플로트란 말을 씁니다. 플로트가 뭐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 그 말 아니야? 이 태스크가 이 구간 안에서 플로팅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 이만큼 당겨서 이쪽에서 시작해도 되고 조금 늦게 여기서 시작해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여유가 생겼어. 아까는 얘가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여유 시간이 여유가 생기고 얘가 이제 하나의 크리티컬한 그런 태스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24일 만에 끝내려면은
이러한 태스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지만은 작업의 순서로 놓고 보면은 얘 끝난 다음에 얘 하고 얘 끝난 다음에 얘 하지, 얘 끝난 다음에 작업의 순서상 얘 끝난 다음에 얘를 해야 한다 그거는 아니야. 다만 A라는 자원이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중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작업 순서의 어떤 그 종속성, 공정으로 말하면은 이 작업 순서에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원의 제약. 이 두 가지 제약을 생각하면서 크리티컬한 그런 태스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크리티컬 체인은 에로사슬은 이거 이렇게 해수해놓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내가 노란색 칠해놓으니까 그게 저 크리티컬 체인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노란색 안 칠해지고 오케이 자원 경합 해소했어. 그래서 이렇게 간트 찾다가 그려졌어. 그러면 이 중에 크리티컬 체인이 어떤 거지? 어떻게 그걸 찾아낼까? 방법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 태스크들을 이쪽으로 민다고 합시다. 여기에 벽이라고 합시다. 벽에다 있고 어떤 뭐 블록이든 벽돌이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하고 얘는 딱 닿아 있고, 얘하고 얘는 뭡니까? 작업의 순서상 얘가 끝나야 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민다 그랬을 때 작업의 순서상 여기서 미는 힘이 얘한테 걸린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밀면은 그 힘을 이렇게 전달받는 게 얘는 전달 안 받아요. 플로트 떠 있으니까 여기 바로 안 닿을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바로 닿아야 돼. 왜? 이 작업 다음에 바로 이 작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밀면은 또 얘가 밀리겠지. 민다면은. 왜? A라는 자원이 이 두 개의 작업을 하는데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돼. A라는 자원의 입장에서. 근데 여기가 벽이야. 그러니까 얘가 밀었을 때 힘을 받는 태스크들이 어떤 거냐. 그거를 찾으면 돼.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란 말이야. 두 가지 관점에서. 작업의 순서의 관점, 그 다음에 자원의 어떤 가용성의 관점에서 힘을 받는 것을 찾아. 그래서 밀었을 때 힘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것. 그게 크리티컬 체인을 구성하는 태스크들이다 이 말이야. 좀 어떻게 편해졌습니까? 응?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연습을 해봐야지. 자, 연습은 별도의 자료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에 예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아주 간단한 거야. 이런 태스크들을 수행하는데 자원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자원이 이 태스크를 수행한다 이런 자료 자체도 없어요. 그냥 작업의 순서와 소요 기간만 정해놔 있어. 그래서 2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긴 경로, 패스가 어떤 거냐 이 말이야. 패스라는 것은 작업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왔을 때 어떤 게 가장 이 날짜로 봤을 때 가장 기냐 이 말이야. 당연히 뭐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요거다 이 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에 이제 자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똑같은 건데 아까처럼 A, 또 C, B, D 이런 자원들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작업 순서와 자원을 두 가지를 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에로사슬을 한번 찾아보자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이 B라는 자원이 이쪽에서 이렇게 중첩이 되고 있죠. B라는 자원. 그러면은 얘가 작업 순서로 봐서는 하등에 서로 상관이 없지만은
이 자원으로 봤을 때는 얘를 먼저 하든지 얘를 먼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얘를 먼저 한다 했을 때는 이런 그림으로 되고 얘를 먼저 한다 했을 때는 이런 그림으로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간트 차트가 이제 보다 현실적이 되려면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의 가장 긴 어떤 체인은 이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가장 긴 체인이 되겠죠. 여기서 민다고 해보세요. 어떤 게 힘을 받냐 이 말이야. 얘는 힘을 안 받지. 네. 여기가 터져 있으니까 힘을 안 받아. 여기가 벽이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얘도 힘을 안 받아. 왜냐? 민다 그랬을 때 여기가 터져 있으니까 벽은 여긴데 힘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간다.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서 밀어보세요. 어떤 게 힘을 받는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게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크리티컬, 이쪽에서 민다 그랬을 때 힘을 받는 것이. 쉽지?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색깔이 자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색깔이. 그래서 여기하고 이게 같은 색깔이고 이렇게 같은 색깔, 이렇게 같은 색깔, 이렇게 같은 색깔. 그렇게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그리면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 테두리를 내가 진하게 넓게 해놓은 것들이 크리티컬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들이 중첩이 안 돼 있죠? 네. 자원들이 중첩이 안 돼 있고 작업의 순서는 지켜지고 그래서 여기서 밀었을 때 이게 힘을 받는 게 이렇게 돼 있다. 자, 크리티컬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크리티컬 패스하고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찾느냐. 근데 이게 CCPM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퍼트 CCPM에서는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놓고 별로 쓰질 않았는데 앞으로 CCPM에서는 이 크리티컬 체인을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쓴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이걸 중심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버퍼 관리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DBR에서는 사실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였죠? DBR에서 병목 공정, 드럼 그래가지고 그걸 정하고 찾고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관리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 크리티컬 체인을 기준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리티컬 체인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